우리나라랑 일본은 노인 상황이 다르다는 걸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일본을 선진국, G7 안에 들어가는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요새 환율 때문에 난리죠. 그렇죠. 경제 관련 뉴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뉴스 보실 때 뭐 달러 환율이 뭐 역대급이다. 진짜 뭐 IMF 때만치로 달러가 엄청나게 올랐다. 요새 물가 상승 뉴스,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뉴스,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가 심각하다.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 최근에 부동산 관련 이슈도 한국에서 많이 많죠. 집값이 뭐 떨어진다라든지 뭐도 이래가지고 어쨌든 종합하면은 불경기가 온다. 라는 식으로 뉴스를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좀 이제 엔저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서민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뜨는 편입니다. 예, 그 물가가 안 올라간다. 그게 일본이었는데 매달 뭐 식품도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런데 오늘 내용은 외환 위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차이점인데 양쪽 다 어쨌든 달러가 워낙 너무 세다 보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원화가 약해진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달러가 비싸다 이러면서 신문사에서 아니면 경제시에서도 엔화가 역대급 약하다. 엔화 종이 쪼가리다라는 뉴스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국의 현 상황과 비슷한 환율 상황이지만 일본은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한경 코리아 마켓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후 첫 1360원 돌파. 이틀간 25원 폭등.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간의 금리 차를 제일 많이 들고 오죠. 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으로 원화도 버티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돈이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SBS 같은 경우에는 킹달러 대학살의 원화, 엔화, 파운드와 피바람. 타이틀 잘 지었네요. 킹달러. 킹달러. 달러가 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9월 2일 금요일 밤절에서 미국 달러가 1363원이네요. 1달러에. 그러니까 과거 이게 예를 들어 10년간 통계를 봤을 때도 최고점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거기다가 또 최근에 올라가는 그래프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10년간에 있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 리먼 쇼크의 재림이냐 아니면 IMF 때의 재림이냐부터 이래가지고 금융 관련, 경제 관련 뉴스 보신 분들은 야 진짜 뭔가 위기인가 보다.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도 뭔가 위기일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위기감을 가지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예. 당장에 이것뿐만이 아니죠. 뉴스 관련해가지고는 환경이네요.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악. 믿었던 반도체까지 꺾였다. 이래가지고 이게 당장 2012년 9월 1일 뉴스입니다. 예. 해외랑 거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적자가 정말로 최악으로 치솟았다. 당장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지표상으로는 안 좋은 거니까 이런 수도 뜨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뿐만도 아니죠. 단기 외채 41.9% 10년 만에 최고. 하는 정부 건전성은 양호. 이게 8월달 뉴스입니다. 대외 채무가 엄청 많아요. 즉 대한민국이 해외 지분에 빚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최고. 즉 원화는 약해지고 있는데 빚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그 다음에 플러스 외환 보유고 괜찮나 IMF 기준 못 미쳐. 예, 그런 상황에서 환율 방어 어떻게 돼? 이렇게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오르니까 갖고 있던 달러로 풀어가지고 원화를 사들이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도 점점 줄어드는 상태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뜨고 있는 거예요. 악조건이에요. 네, 이것도 9월 2일 뉴스입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 경제에서 신흥국의 외환 보유액이 3,790억 달러, 뚝 도미노 디폴트 위기. 진짜 옛날에 우리 그 IMF 아시아 경제 금융위기라고 하죠. 예, 그 사태 때에 이제 재림을 하는 게 아니냐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위험 언론 뉴스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한경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액 낚아려면 표는 정부 하는 이래가지고 약간 비판적인 것도 나오죠.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제 기자가 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 망합니다 이러면 그 순간부터 원화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적으로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부, 중앙은행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위기 때마다 외화수화물 한국, 한미 통화 스와프로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비축이든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달러를 빌려와가지고 본인이 쓰고 있는 거를 덮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와프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 보시면은 아니 대한민국 그거 한미 통화 스왑 하고 있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한미 통화 스왑이 그래도 작년에 연장이 불발됐습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현재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나오는 게 이거 중에 하나예요. 흔히 말하는 미국의 원화를 주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기능이 이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흔히 말하는 외환 방어를 위한 유효한 이제 통화 스왑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 채워야 되고 외환 보유고로 채우는 상황에서 아까 이런 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가팔라진 금리 인상 가계부채 내간 건드리나 이래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뉴스 아마 한국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뭐 전 세계 뭐 넘버 1급이다. OECD 중에서는. 어머.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은 가계가 파산을 하고 뭐 경제가 뭐 다 파탄이 나고 그냥 한국 난리 난다. 이런 뉴스도 하면 봐요. 다 연관돼 있습니다. 예, 하나가 안 좋아지면은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이런 악조건, 안 좋다는 뉴스가 8월 말 9월 초부터 이래서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 이런 거 보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마 IMF라든지 리먼이라든지 그런 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왜? 그때도 비슷했거든. 이런 경고문이 뜨다가 한 방에 훅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잔 김대중 세종대 교수 정부 한미 한일 통화사업 체결 시급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급할 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저축을 쓰더라도 당장에 이 채무를 못 막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파산하는데 이거를 지금을 좀 넘기자 이래가지고 이걸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리먼 쇼크 때는 일본,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빌려왔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게. 미국도 끊기고 일본도 끊깁니다. 옆날에 일본은 어떨까 이래가지고 한경마켓 홀로 통화 완화 외치는 1 N달러 환율 24년 만에 140엔 뚫어. 일본에서도 이거 큰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도 24년 만에 1달러 140엔 뚫었다. 올해만 25엔 추락. 일본도 비싸다는 뉘앙스로 나옵니다. 예, 당장에 달러, 일본의 환율 10년.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원화 대비해서도 엔화가 싸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라도 야, 이거 외환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엔화가 더 종이 쪼가리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일본도 위기 아니냐. 일본도 저런 뉴스 안 나오냐. 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일본은 저런 뉴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핀트를 맞춘 건 다른 뉴스죠. 급속한 엔저, 정부와 일본은행은 무책임하다. 이거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엔화가 종이 쪼가리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엔저가 계속되면 그렇죠. 그 물가도 올라가잖아. 그렇죠. 예. 그 수입하는 그 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상황 짜잔 한국으로 본 NHK 뉴스네요. 8월달 뉴스네요. 7월 무역 수지는 1조 4,368억 엔의 적자. 무역 적자는 12개월 연속. 일본이 그 원전을 거의 안 돌립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그다음에 뭐 석유, 가스, 천연가스 이제 다 수입해요. 근데 그게 요즘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입하는 게 수출하는 비용보다 커지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점점 내려갑니다. 이거 아까 한국 거랑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거기다가 또 일본에서 특히 이거 있잖아요. 짜잔. NHK 뉴스네요. 9월 2일 뉴스. 엔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안 좋다. 특히 뭐 소고기 수입 구매 사장부터 이래 가지고 이거 뭐 닭 기르는데 사료도 비싸다. 사료 수입하니까. 그렇죠. 미치겠다. 이거 뭐 사업계부터 이래가지고 음식 파는 쪽도 가격 올리는 거고 서민들도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엔저 때문에 사람들 정말로 힘들다. 서민 생활이. 이런 뉴스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슈퍼에 가면 이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갔어 라고. 그렇죠. 예. 정말 뭐 말도 안 되네 라고. 그러면 이제 일본 경제도 안 좋네. 엔저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어쨌든 서민 경제, 일본 사람들 생활도 어려워지고 저렇게 뭐 정부도 무대책이라고 말을 하니까 안 좋네라고 느끼잖아요. 이거랑 상반되게 일단 이게 나오죠. 짜잔. 급격한 N저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경상이익이 17.6% 증가했다. 내부 유보. 기업이 쓰지 않고 세금 다 내고 기업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500조 엔을 초과했다. 즉 5천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엔화가 저평가되면 달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기업이 돈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게 저축이거든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급여를 올려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기업이 뭔가 좋아 보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외화 준비 등의 상황이래가지고 일본의 외화 준비 금액 1조 달러를 지금 일본은 외환 준비고로 갖고 있거든요. 달러가 세지고 엔화가 약해지고 있는데 요걸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엔화를 사들이면 되거든요. 시장에 있는. 그럼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는 이제 시장이 풀리니까.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엔저가 되든 마든 대책을 하진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서민 경제가 힘들고 일본 장관들도 우리는 노 플랜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제일 큰 게 바로 이거죠. 일본의 대외 순자산 과거 최대 411조엔 2021년 말 2011년이 돼가지고 일본 대외 순자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1등 일본입니다. 2등이 독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31년 연속 세계 최대 채권국 이래가지고 작년 말 대외 순자산 411조엔 엔저 효과로 자산 가치가 증대됐다. 엔저 효과로 자산 가치가 증대됐다. 이게 일본이 이제 환율 방어라든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제일 큰 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해외에 재산이 많아요. 해외에서 받아오는 이자도 많아요. 해외에 사둔 부동산도 많고 증권도 많아요. 기업들이 해외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엔화가 싸진단 말은 내가 해외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수익이 늘어나. 해외에 투자를 했으면 배당금이 늘어나. 해외에 투자했으면 이자가 늘어나. 기존에 받던 것보다. 왜? 엔화로 받으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요딴 식으로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짜잔. 이게 2022년 8월 기준에 이게 국제 수지입니다. 일본의 이제 금융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해외 순 자산이라든지 이런 금융 수지에 있어서 일본은 계속 흑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흑자예요. 일본은 지금. 근데 적자인 부분도 있지. 무역은 적자예요. 서민이 적자예요. 이게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일본은 이런 엔저에 대해서 가계 부채 문제가 있냐? 이런 말 했을 때 가계 부채 문제 안 나오죠. 왜? 그렇죠. 일본은 평균적으로 썼을 때 부채보다 저축이 많은 나라입니다. 박간의 영상에서 일본 사람들 맨날 절약한다 했잖아요. 일본 사람 소비 안 한다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로 나라가 망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일단 아까 보여준 것처럼 외환 준비고가 많다 보니까 외환 위기가 안 오는 것도 물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짜잘한 거 따지면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든지 미국이랑 달러랑 엔화는 1대1이니까 무제한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예, 거기 관련해가지고는 일본은행 국제금융 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환 위기라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도 엔화가 종이 쪼가리가 된다. 원화도 마찬가지인데 엔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랑 느끼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엔화가 낮아져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일본 서민들입니다. 급여는 안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힘들어요.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런데 기업은 행복해요. 수출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정부도 나쁘지가 않아요. 해외에 투자해둔 게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나라는 부강합니다. 이게 일본이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본이랑 상관없네. 일본 저렇게 엔 저으면은 한국이랑 전혀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럼 일본은 저게 환율 해가지고 상관없겠냐 느끼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일본 엔 저는 대한민국의 악조건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분야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것도 많이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원화보다 엔화가 약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일본 제품에 경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율이 떨어지면은 타격을 받는 나라인데 일본은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타격을 안 받는데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에 이용한단 말이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수출도 안 되고 환율은 떨어지고 외환 방어도 안 되고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 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옆 나라 일본이 저렇게 되네 엔화가 떨어지네 일본 엔화가 종이 쪼가리가 된다라고 미디어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저런 식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반사 손해가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더욱더 악영향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 일본이 짱짱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괜찮아요. 환율이 어떻게 되든 일본이란 나라는 해놓은 게 많이 있고 해외에 투자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른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일본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가이망서 늘 얘기하지만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서민이 등골 빨리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불만을 얘기하지 않잖아. 당장 대한민국에 이런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한미 한일 통화 수합 이런 걸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편인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라든지 대외 상황이라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일본이라는 수출 규제 이후로 아직까지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 미국도 이제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 앞두고 해외에 퍼준다라는 식으로, 미국인의 코가 석자인데 왜 해외에 퍼져 임마, 이런 말 들으면 미국도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악조건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뉴스, 대한민국의 뭐 예를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뉴스에 대해서 많이 볼 건데, 항상 미디어에서도 일본을 들고 나와가지고 일본도 위험하다, 일본도 갈 거다, 라는 식으로 이런 호도하는 뉴스로 많이 볼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은 노인 상황이 다르다는 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일본을 선진국, 뭐 G7 안에 들어가는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국뽕을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K-팝이 좋아요, K-문화가 좋아요, K-컬처 좋아요. 이런 거를 자부심 가질 필요는 있지만은 국가에 대한 위치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시. 요즘 이제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예, 일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 감정이 저도 좋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일 얕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체급이란 거를 우리가 옆 나라니까 오히려 더 저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좋은 점은 인정해 주고 강한 점 인정해 주되, 일본이 안 좋은 점도 우리가 직시를 해가지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옆 나라도 우리랑 상황이 똑같네, 쟤들도 훅 가겠네가 아니라 왜 쟤들은 다를까? 왜 쟤는 그렇지 않을까? 무슨 차이가 날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죠. 당장에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일본이 고령화 사회이긴 한데 대한민국 저출산도 심하잖아요. 경제 얘기 심한데, 그런 뭔가 좀 먹어서 입에 쓴 그런 뉴스, 누구나 다 뱉을 것 같은, 관심 없고 난 그거 보기 싫어, 그렇지 않아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좀 소극적인데, K가 붙어가지고 뭐 전 세계를 호령한다, 그런 뉴스만 도배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